항상 아침에 뉴스 보면서 비 올 확률이 몇 %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속으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 마라. 안녕하세요. 책임있는 네, 불변의 법칙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 읽어드립니다. 인간의 뇌는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예측하고 행동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예측할 수 없다면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모건 하우저는 사람에게 확실성은 너무나 소중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는 시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앞으로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쪽을 택할까? 테틀록 교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따라서 그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권위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 의지한다. 과거 했던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확실성은 너무나 소중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는 시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만일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확실히 깨닫는다면 하루를 시작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다. 확실성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진짜 불변의 법칙을 모건 하우절이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예.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를 판단해 주길 원하는. 맞아. 어떻게든 확실성을 얻고 싶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야 어떤 심리가 좀 어떤 안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좀 뭔가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예. 제가 이제 책을 못 읽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어주면서 설명해 준 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오디오로. 예. 거기에 그런 예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 CIA 국장이 부하 직원한테 그 보고를 받았어요. 현재 거기에 위치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입니다. 그러자 국장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 들어갈 건데 와우. 거기에 있어 없어. 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뭐 대답할 게 아니지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 작전이 되었고 있습니다. 진짜 다행히 있어서 사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작전에 투입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없을 확률도 반이나 있었다고 해요. 반반의 확률로 그냥 간 거라고 해요. 진짜 모험이고 도전이고 그쵸. 도박이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정말로 있어 없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항상 아침에 뉴스 보면서 비 올 확률이 몇 %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속으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 마라. 그거를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 대신 판단해가지고 이거야 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편하죠. 그래야. 그렇죠. 네. 아 이거 확실해. 그렇죠. 뭐 이 판단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뭔가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투자 채널 많이 보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이 종목 언제까지 모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쭉 달려가서 그걸 구매하는 걸 봐요. 그 주식을 이제 사 모으는 걸 봐요. 그리고 정말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 말 그대로 나 대신 전문가가 판단해 준 거에 그냥 쫓아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전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쫓아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그렇죠. 판단은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전문가잖아요. 당신 위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약 처방을 해줘. 꼭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나는 이제 그 병을 낫고 싶어 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고 난 아니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뭐 불변의 법칙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만 작용하다 보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전에 말한 의사에 대한 그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 비유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어디 투자할지 모르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는 알고 있지만 왜 아픈지 이걸 어떻게 낫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서 의사가 이렇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 뭐가 다르죠? 몸은 확실하잖아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 거 엑스레이 찍고 뭐 초음파 보고 CT 찍고 뭘 하면은 뭐가 잘못됐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와요? 그게? 안 나와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완전 다른,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심리도 들어가 있고 펀더멘탈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회사의 그 능력치랑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몸, 위험, 뭐 정말 희귀병 아닌 이상의 그런 것들은 증상이랑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오진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태까지 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처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주식에 관련된 거로 얘기하셨을 때 그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왜 그걸 따르려고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은 혹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에 있으면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그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사훈이라든가 CEO의 그 철학이라든가 가치, 뭐 비전, 그런 것들, 미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사나요? 다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서 얘기할 때 살짝씩 그런 것들을 다 흘리거든요. 그러면은 전문가 같죠.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끌려가요. 맞아요. 뭐 저희가 이후에 논제문에서도 말하겠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불변의 법칙에서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케팅에서도 그러잖아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회사는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고 뭐 향후 몇 개월 뒤에 어떤 호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릅니다라고 하는 거랑 이 기업의 사장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 이런 호재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놓칠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을 때 시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혹 하죠. 하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혹 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성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확실성이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이런 질문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가 남는 거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확실성을 그런 이야기에 뭐 검토를 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은 이런 확실성의 심리를 가지고 성공해라? 이런 거? 저는 저희 구독자한테 이야기한다면은 모건 하우절이 말한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확실성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 대다수가 다 확실성을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사람들한테 팔 때는 그걸 하더라도 당신이 판단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확인하라고 몇 퍼센트 그거를 좀 더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주식 얘기를 앞에서 한다고 그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특히나 뭐 제가 느꼈을 때 뭐 어떤 다단계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확실성을 가지고 막 엄청난 근거들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투자하고 다 따라다니면서 막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그 뒤에 오는 리스크나 어떤 심리적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못 견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가 모건 하우절의 이 책에서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은 동물들은 포식자 앞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빠른 판단을 하길 원하는 그게 체득화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포식자 앞에서 어디로 튈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지 그거를 순간순간 빨리빨리 그걸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길게 고민하고 그런 걸 하면은 이게 우리의 그 진화했던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결정 내리기 힘들면 그 사람들이 결정 내린 거에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쵸. 네. 내 인생을 남이 판단한 남이 결정한 거기에 올라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끌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죠? 아무튼 이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뭔가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를 한 번 더 이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사람을 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재였습니다.